네, 이렇게 귀한 주말에도 저희 헬스조선 건강 콘서트 건강톡톡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건강톡톡은 염증성 장질환 바로 알기를 주제로 강연할 예정인데요. 혹시 염증성 장질환이 어떤 질환인지 알고 계시는 분 계실까요? 손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거의 많이, 네, 저 뒤쪽에 계시고 많이 없으신데요. 제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은 장내 비정상적인 염증이 장기간에 걸쳐 호전과 재발을 반복하는 만성적인 질환입니다.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이 대표적이죠.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하루 20회 이상 급박한 배변 욕구와 복통, 설사로 인해 화장실을 들락거리고 또 혈변, 체중 감소 등을 동반하기도 하는데요. 염증성 장질환은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부담으로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도 함께 겪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건강톡톡에서는 서울 아산병원 소화기내과 황성욱 교수님과 세브란스병원 소아기 영양과 이은주 교수님을 모시고 염증성 장질환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회와 크론가족 사랑회이신데요. 잠시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먼저 유씨 사랑회 회장님을 무대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씨사랑회 회장 이민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유씨사랑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2005년 궤양성 대장염 환우들이 함께 모여서 정보를 나누고 마음을 돌보며 시작된 커뮤니티입니다. 현재는 비영리 임의단체로 운영을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 보시면은 이제 1대 회장님인 이문섭 회장님을 시작으로 권호영님, 그다음 한정혜님, 조정일 고문님, 조정일 회장님, 그리고 이제 제가 2023년부터 이제 회장을 연임하면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소수의 환우가 서로 의지하며 시작했지만 지금은 병에 대한 이해와 공감 그리고 정책적 목소리를 함께 키워가는 환우회로 성장했습니다. 환우회는 어떤 분들이 참여하면 좋은지 말씀드리자면 유씨사랑회는 이제 투명 중 외로움을 느끼는 분, 궤양성 대장염 자녀를 둔 보호자, 진단 초기로 막막한 분, 그리고 정보를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모르는 분, 같은 병을 겪는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분, 질병 제도 개선에 함께 목소리를 내고 싶은 분 등 모든 분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건강자랑 질병 개선 활동을 하는 이유는 우리는 궤양성 대장염이라는 완치가 어려운 병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병 때문에 삶이 멈춰야 하는 건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완치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고, 정보가 필요할 때, 마음이 무너질 때, 혼자 버거운 순간 함께하는 연결은 큰 힘이 된다고 해서 이런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나아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유씨사랑회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씨 사랑회 회장님 소개 잘 들었습니다. 네, 궤양성 대장염에 대한 사회 인식을 높이고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시면서 환우들의 목소리를 높이신다는 점이 정말 인상 깊었는데요. 유씨 사랑회 앞으로의 행보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으로 크론 가족 사랑회 회장님을 무대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크롱가족 사랑의 회장 김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크롱가족 사랑의 히스토리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1999년 크론병 환우들 간의 교류와 권익 보호를 목표로 설립이 되었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크론병이 국내에 정말 생소했던 질환이었습니다. 주위에 크론병 하면은 주위에 크론병을 아는 분들도 많이 없었고 또 주위에 찾아보기도 쉽지 않은 질환이었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크론병이라는 낯선 질병에 대해서 정보 교환과 소통이 절실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소수의 환우들을 바탕으로 모임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는 환우 및 가족들 간의 교류를 바탕으로 활발히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에 들어서는 국가를 대상으로 크론병 권익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환우들과 의료진들이 힘을 모아 의료비 지원 사업 확대,
의약품 보험급여 확대 등을 이루어냈습니다. 현재도 지속적으로 환우들 간의 교류, 환우와 의료진 간의 소통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채널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일단 크게 저희 3가지 채널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가장 메인 채널이라고 할 수 있는 홈페이지 얼마 전에 저희가 리뉴얼해서 오픈을 했거든요. 지금 많이들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저희 크롬 가족사랑 홈페이지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 홈페이지가 저희 모임의 온라인 모임의 가장 큰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아직 리뉴얼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좀 많이 썰렁해요. 그래서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이전처럼 많이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스타그램 저희 모임에서 진행되는 행사 안내 드릴 수 있는 거 채널 운영하고 있고요. 그 밖에 저희 아무래도 그 홈페이지 예쁘게 열심히 만든다고 만들긴 했는데 아무래도 접근성이 조금 다른 일반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개발되어 있지는 않아가지고 조금 접근성이 다른 그냥 일반 카페나 이런 거에 비해서 좀 불편하실 수 있어가지고 저희가 조금 더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카톡 오픈 채팅을 작년에 하반기부터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오늘도 바로 조금 전에도 어떤 분께서 입장을 해주셨는데 반갑고요. 네, 그리고 저희 아무래도 좀 편하게 얘기 나눌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 많이 나눠주셨으면 좋겠고 편하게 얘기 나눌 수 있는 채널로는 오픈 채팅 그리고 좀 오픈 채팅이 과하게 이제 메시지가 올라와서 좀 너무 피로도가 높다 하시면은 홈페이지를 이용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모임에서 많이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크로운 가족 사랑회에도 앞으로 큰 관심과 또 응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염증성 장질환의 치료 방법에 대해 강연해 주실 서울 아산병원 소화기내과 황성욱 교수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염증성 장질환은 크게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여기 맨 왼쪽에 보는 그림처럼 일반적인 장은 아주 매끈하고요. 그 혈관이 예쁘게 잘 비쳐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가운데 그림처럼 염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오른쪽 그림처럼 궤양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 환자분들이 그 염증 때문에 증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염증성 장질환,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의 염증이 잘 생기는 부위들을 좀 먼저 살펴보면요, 그 약간씩 분포도가 다릅니다. 궤양성 대장염은 말 그대로 대장에 염증이 주로 생기는 병이고, 특히 이 직장, 대장의 끝부분에서부터 염증이 시작해서 연속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비교적 빠른 시간에 증상을 호소하고 진단이 비교적 빨리 되는 편이고요. 주로 설사와 혈변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반면에 크론병은 입에서부터 시작해서 항문까지 그 어떤 곳에도 염증이 생길 수 있고요. 특히 소장에 숨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상대적으로 진단이 좀 늦게 되는 경향이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궤양성 대장염과는 달리 주로 복통과 설사, 체중 감소와 같은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나라만의 특징이긴 한데요, 동아시아 지역의 특징인데 오른쪽 아래 보면 치루라는 표현이 되어 있죠. 항문 쪽에 염증이 생기는 상황을 말하는데 진단 시부터 이미 치루가 한 40% 정도의 환자분들이 이미 치루의 병력이 있습니다. 이런 뒤집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히려 크론병의 진단에 더 실마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들, 제가 앞서 만성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적어도 한 달 이상 지속되는 복통이나 설사가 있든지 아니면 일주일 이상 지속되는 혈변 혹은 몇 개월간 지속되는 체중 감소가 있을 때는 반드시 이 염증성 장질환을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 외에도 뭐 자다가 깨서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미열 같은 이런 애매한 증상들이 한 달 이상, 2달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역시 이 염증성 장질환을 의심해야 되고요. 사실 그런데 이런 것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맨 아래쪽에 있는 가족력과 치료입니다.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잘 낫지 않거나 아니면 반복되는 치료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크론병을 한 번쯤 의심해봐야 되고요. 장질환의 치료 목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이 병은 완치되는 병은 아닙니다. 완치되는 병은 아니고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모든 약들이 염증의 정도를 줄여주고 가라앉히는 그런 약들입니다. 염증과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물질들을 타겟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없애줌으로써 염증을 줄여주는 그런 약을 쓰게 되고, 그럼으로써 저희는 완치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염증이 가라앉아 있는 상태, 잘 억눌러져 있는 상태라는 표현으로 관해라는 표현을 씁니다. 치료 목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염증을 잘 찾아서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고요. 이렇게 적절하게 치료를 해서 환자분들의 증상을 좋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이런 합병증이 생기지 않게 하고, 그다음에 수술을 하지 않게 하고, 입원을 하지 않게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건강한 일반인들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저희 의사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드리지만 염증성 장질환의 최신 트렌드는 증상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보다 더 깊은 레벨, 염증이 얼마나 좋아져 있는지를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래서 소장과 대장의 염증의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염증성 장질환 치료의 최신 트렌드입니다. 그것을 내시경으로 쳐다보면 점막 치유라고 표현하고, CT나 MRI 같은 검사를 보면 영상학적 치유로 표현할 때도 있고, 조직 검사를 통해 보다 보면 조직학적 치유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결국엔 다 같은 말입니다. 염증의 정도를 완전히 좋게 해주는 깊은 관해에 도달하는 것이 현재 염증성 장질환의 치료 목표입니다. 네, 황성우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강연도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아 환자의 염증성 장질환 사례와 급성기 및 일상생활 관리법에 대해 강의해 주실 신촌 세브란스 병원 소아기 영양과 이은주 교수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임상 증상은 매우 다양하고 급성통은 만성으로 발병이 가능합니다. 장염인 줄 알아서 응급실로 방문했는데 크론으로 진단되고 궤양성 대장염으로 진단되는 경우도 있고요. 소아 환자의 경우에도 고등학교 환자들은 저 유치원 때부터 아팠어요. 이렇게 정말 표현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정말 10년 동안 아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성인에서 진단된 환자들도 본인은 초등학교 때부터 아팠다, 중학교 때부터 아팠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죠. 병이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는 협착으로 인한 폐쇄적 장증상도 나타날 수 있고 이렇게 비특이적인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너무 괜찮은데 몇 개월에 한 번씩만 너무 심하게 아파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도 있고 메스꺼움이 주증상인 환자들도 있습니다. 이제 소장 크론 환자들의 특징인데요. 저는 음식만 먹으면 외꾀거려서 너무 힘들어 이렇게 병을 찾아오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구토, 발열, 피로감 등의 비특이적인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핍, 철발퀴 빈혈 때문에 다른 병원에 계속 피 검사를 하면서 다니다가 진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은 무증상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 항문 크론이 많기 때문에 항문 증상이 주 증상인 환자들도 있고요. 장 증상이 없이 장외 증상으로만 진단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구강궤양, 피부 질환, 췌장염, 관절염, 담관염 등이 이런 증상들을 왜 있는지 조사하다 보니까 저희가 염증성 장질환을 거꾸로 진단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소아에서는 중요하게 성장장애, 사춘기 지연이 중요한 특징이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점은 여기서 굉장히 증상이 다양하고 장증상 없이도 발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검사 결과까지 좋아야 진짜 간해인 것이고 최신 약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장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개인 상태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치료 옵션에 대해서도 이제 치료제들이 이제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주치 선생님과 상의를 하면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점은 좀 한우 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그 주치 선생님께 질문을 하고 같이 이제 고민을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좀 일상생활 관리를 어떻게 할지 좀 생각해 보려고 이제 우리 병인에 대해서 보호 요인, 위험 요인 알려진 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주 최근 그 논문에서 가져온 그림이고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거 연령별로 나와 있어서 제가 다시 좀 말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아주 어린 영아에서는
염증성 장질환의 보호 요인은 모유 수유, 가족 수가 많을수록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잘 때,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 논촌 환경, 녹질, 헬리코박터 등의 보호 요인이고요. 위험 요인은 산모의 항생제 복용력. 임신 3분기에 항생제를 복용할 경우 위험이 커집니다. 산모의 흡연, 유병률이 높은 지역으로 이민 가는 거, 항생제, 대기 오염에 속합니다. 항생제 특히 영아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외래에 방문하는 환자들에게 정말 꼭 써야 될 때만 항생제를 써야 된다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항생제는 꼭 필요할 때만 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소아청소년 시기에도 보호요인인 반려동물, 농촌환경, 녹지, 헬리코박터, 맹장수술, 항염증 식품, 비타민 D, 저위도에서는 햇빛을 많이 쬐니까 비타민 D가 많아져서 그런 거겠죠. 소아청소년 시기에서도 항생제, 대기오염, 편도절제 해소가 장관 간염, 비만 위험 요인입니다. 염증 유발 식품. 그리고 성인으로 가면 성인에서도 맹장수술, 항염증 식품, 비타민 D, 신체 활동, 수면이 잘 자는 게 보호 요인입니다. 성인에서도 위험 요인은 항생제, 대기오염, 비만, 염증 유발 수치, 소염 진통제, 수면 장애, 스트레스, 정신 건강 문제 등이 위험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렇게 요인들이 물론 병인에 대한 요인이겠지만 결국 질병을 우리가 관해를 잘 유지하고 조절할 때도 당연히 유발될 수 이제 염증들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조절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식 잘 건강하게 먹고 비타민 D도 잘 챙기고 신체 활동 잘 하고 항생제는 꼭 필요할 때만 먹고 배가 좀 아프다고 항생제 먹거나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겠죠. 꼭 필요할 때만 해야 되겠죠. 적정한 체중 운동하면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고 서구화된 식품들을 줄이고 소염 진통제는 관해기일 때 일시적으로 소량 짧게 사용하는 거는 문제는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장기간 사용하거나 활동기 때 활용하는 거는 또 이제 더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을 잘 못 자는 거, 스트레스 있는 것도 우리가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